안녕하세요. 조금 더 나쁜 사람이 되어도 괜찮을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2081일 안가연입니다. 착한 사람.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런 단어가 내 별명이 된다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 이런 착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착하다.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언행이나 마시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이게 바로 사전이 정의하는 착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정의 내리고 있는 착하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키워드들로 빈 말풍선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에 각기 다른 단어들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상대를 위하는, 순종적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은 바로 이 현상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말하고자 한 주제는 바로 이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며 욕구나 소망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지나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보다 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내 의견은 죽이고 상대의 모든 것을 맞춰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밝고 명랑합니다. 작은 것도 양보하여 자신의 일을 미루면서도 상대를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도 사과합니다.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더라도 꾹 참고 지나갑니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기도 하며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자신이 해당 일을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등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착한 아이 증후군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소극적이고 상대를 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신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착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내가 상대를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나를 싫어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내가 착하게 행동했을 때 모두가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라고 생각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타인의 눈치를 보고 순종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주장을 크게 하지 않는 등 인정받고 사랑받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끝없는 무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과 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자기 억제가 지속되게 된다면 우리의 내면은 지쳐 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화면 속 네 가지 행동, 쉬워 보이지만 끝없이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라고 합리화하며 자신을 속여왔던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내면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더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기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으며 느끼고 그걸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 욕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입니다. 일기장, 블로그 비공개 게시물 등의 공간을 통해 내가 느낀 감정들과 생각을 글로 적음으로써 상대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와 조율하는 능력 기르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에게 전하며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의 타협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제가 생각한, 제안하는 나를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컴플렉스에서 탈출하고 나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파악하고 내 욕구와 감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이를 표현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성찰과 같은 끝없는 나와의 소통을 통해 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입니다. 이기적이게 행동해라와 같은 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러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냥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따르는 대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무엇을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거절하고 싶다면 거절의 의사를 보이라는 것이죠. 나만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나와 나의 내면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속 많은 사람들이 착하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착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긋난 착함의 정의에도 이에 맞추기 위해 네모인 자신을 동그라미 속으로 꾸역꾸역 집어넣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크고 작게 자신을 속이고 상대를 먼저 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했고, 강의를 보는 사람들에게 사회의 프레임보다, 옆 사람의 시선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